안녕하세요 파이님들, 명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명리 커뮤니케이터 초명입니다. 오늘은 청룡의 해라고 하는 2024년 갑진년의 운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덧붙여서 대세운에서 새로운 간지가 들어올 때 이를 어떻게 살펴야 할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2024년 갑진이라고 하는 기운이 세운으로 이렇게 오는데요, 이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기운이죠. 이 대운은 대운수마다 모두 다르게 찾아오지만 이 연우는, 세운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운이 올 때는 내 원국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특히 내 원국에서 중심이 되는 건 일간이잖아요. 그래서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살펴야 해요. 왜냐? 연운이 똑같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내 사주팔자의 간지 구성에 따라서 그 환경이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이 세운은 절대로 대운이라고 하는 담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국에 있는 간지들과 함께 합이나 충, 그리고 형의 작용을 일으킬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진이라고 하는 간지론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운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사실 명리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신년 운세라는 게 말이 되냐, 명리로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늘의 운세도 안 보시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의 명리학은 일간, 이걸 나로 보고 일간 기준으로 원국에 있는 나머지 간지와의 관계나 대운과 세운을 해석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갑진년 신년 운세에 대한 총론을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구분을 알 수도 없고요, 제가 구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2024년 갑진년이라는 운을 간지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갑진이라고 하는 간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갑목 입장에서 진토를 보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간지를 해석할 때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갑목과 진토는 서로를 반긴다입니다. 모든 간지는 간여지동, 그러니까 갑인이나 병호나 경신이나 임자 등 이렇게 간여지동이 된 구조를 제외하고요, 천간이나 지지가 한쪽을 생하거나 극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갑진이라고 하는 이 갑진년에서 갑목은요, 목 기운이 바로 밑에 있는 진토의 토 기운을 극하잖아요. 목극토합니다. 땅에 뿌리 내린 이 나무는 자라는 동안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가면서 땅을 파헤치죠. 이를 뭐라고 하냐면 소토한다고 해요. 소토한다. 갑목하고 진토는 일방적으로 갑목이 진토를 소토한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특이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성이냐, 왜 이런 특이성이 생기냐, 이거는 진토 안에 있는 그 지장간에 있는 계수와 을목 때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진토 안에는 지장간으로 초기 을목이 있고요, 중기 계수가 있고 정기 무토가 있습니다. 이 진토는 물상으로 뭐죠? 물상으로 용이죠. 용이기도 한데요, 물이 가득 담겨있는 논을 떠올리셔도 좋아요. 어떤 논이냐,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올게요. 바로 이렇게 생긴 논입니다. 모가 줄지어서 심어져 있잖아요. 이런 장면은 우리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되게 평화롭게 느껴지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진토는 그 가치를 인정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가 심겨전이 있어요. 그래도 이 모가 벼가 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쓰이려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그 진토가 가진 용이라고 하는 물상하고 이런 비현실적인 속성이 서로 이제 더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그 소토의 관점에서 제가 갑목과 진토를 계속 살펴볼게요. 갑목은 진토를 가장 좋아합니다. 모든 지지에 있는 간지 중에 가장 좋아해요. 왜냐면 진토는 갑목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뭐가 있죠? 생명수인 계수가 있고요, 그리고 뿌리 내릴 땅인 무토가 있죠. 근데 원래 무토는 개간되지 않은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촉촉한 개수가 함께하면서 물을 잔뜩 머금은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갑목이 진토를 만나면 자기를 한껏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오죠. 이 진토 역시 자신을 소토시키는 갑목을 반긴다는 겁니다. 갑목은 진토를 파헤치면서 땅의 용도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물론 진토 또한 가치 있는 땅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 진토는 갑목을 생해주고요, 갑목의 성장을 돕고 자신의 가치를 한껏 높일 수 있기에 역시 진토 입장에서도 갑목을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갑인이나 병호나 경신이나 신유나 임자처럼 이렇게 간여지동이 돼 있는 일주들은 엄청 신왕하잖아요. 간여지동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여지동처럼 해석해야 되는 일주가 세 가지가 있죠. 뭐냐? 정미일주가 있고요, 개축일주가 있고 바로 갑진일주가 있습니다. 이 갑진일주는 갑목과 진토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정미일주의 경우 미토가 지장간으로 어떻게 돼 있죠? 정화,
을목, 기토죠. 그래서 이 정미일주로 구성이 되면 이 정화가 미토 안에 있는 정화에 크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아주 신왕해요. 개축 같은 경우 볼까요? 축토가 개수, 신금, 기토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보면 기토가 신금을 생해주죠. 토생금으로. 그리고 이 신금은 개수를 생해줍니다. 그래서 개축일주로 구성될 때 일간에 있는 개수가 역시 축토 안에 있는 개수에 강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갑진을 볼 때 진토 안에 을계무가 있죠. 을목, 개수, 무토. 근데 이 개수라고 하는 생명수 때문에 간목이 진토를 되게 반기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특수성 때문에 간목과 진토가 함께 들어오는 갑진년은 어느 한쪽이 한쪽을 극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간지의 힘이 1년간 균형을 잡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해다라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천간하고 지지 중에서 어디로 힘이 집중되느냐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가 그 작용이 조금씩 달랐던 해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민년이나 개묘년이 그렇습니다. 이민년은 임수가 임목으로 훅 빨려 들어가잖아요. 임목이 수의 기운을 가장 잘 설기시키는 수탄기호라고 하죠. 내 사주 원국에 아무리 많은 수가 있다 하더라도 임목 하나만 들어오면 그 수의 기운을 전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적정수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죠. 수탄기호. 그래서 임수가 임목으로 쫙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사회생활 하면서 임수를 잘 쓰는 명조는 예를 들면 병화일간으로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병화가 임수 편관을 만나면 반긴다고 하잖아요. 특히 병화일간 같은 분들은 이민년 때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아주 극명하게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기운이 좀 불리한 작용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상반기에만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그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을 걸 전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이민년은 수생목이 완벽하게 되다 보니까 천간하고 지지가 거의 분절되는 그 흐름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따라 체감이 아주 강하게 될 정도로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해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개묘년도 똑같이 수생목을 해요. 근데 이 개수라고 하는 생명수가 나무 위에 있는 건 좋은데 묘목이 습목이잖아요. 지지에도 계속 습의 영향이 남아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습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수생목의 집중도가 어떻죠? 이민년보다는 떨어지죠. 그래서 천간을 내가 목표로 추구하는 것,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내가 목표로 추구하는 것, 이 천간에도 그렇고요. 내가 발딛고 사는 현실, 이 지지에도 습의 기운이 강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분절되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전 전체적으로 1년을 한꺼번에 묶어서 바라볼 수 있는 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묘년 신년 운세를 다룰 때 이 습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자묘상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제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해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어떤 건강, 균형의 포인트를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 갑진년은 어떤가? 자, 두 번째 주제인데 나는 갑진년에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 이렇게 좀 잡아보고 싶더라고요. 왜냐? 갑진년에는 내가 이 진토 위에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갑진년에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무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뿌리가 빈약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뿌리가 너무 깊어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간목은 시작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리고 간목이 가진 이 뚫고 올라가는 강한 기운은 하늘을 찢을 만큼 기세가 강렬합니다. 이거를 적천수에서는 간목 삼천이라고 하죠. 간목의 기세가 하늘을 찢을 듯하다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마무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유시무종이라고 하죠. 시작은 있었으나 끝은 없다. 이게 이제 간목의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 간목이 진토를 달고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간목이 진토를 달고 오면 어떻게 되냐? 강한 현실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 간목 입장에서는 진토가 뭐죠? 간목 입장에서는 진토가 편재가 되죠. 이 편재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 눈에 보이는 성과로 만들어내는 속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 간목이 가진 기운이 잘 발현되면 어때요? 시작도 빠르지만 그런데 눈에 띄는 성과도 역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 진토 안에 제가 을목, 개수, 지장간으로요 무토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을목은 간목 입장에서 겁재고요. 개수는 정인이죠. 무토는 편재입니다.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어떤가요? 비겁하고 인성의 균형이 재성과 서로 대등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요 일간이 식상을 건너뛰고 재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된 식상생재가 아니다, 올바른 식상생재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식상, 그러니까 내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고 재성을 극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남과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버는 능력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 한 단계를 건너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식상의 유무가 아닙니다. 이 재성을 움켜쥐는 일간의 그 힘의 세기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 갑진년에 있는 갑목이 이 진토 안에 있는 을목, 겁재는 물론이고요. 개수 정인 또한 편재를 움켜쥐는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갑목 입장에서는 이 을목 겁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왜냐? 갑목 입장에서는 을목은 조금 성가시긴 해요. 그런데 갑목의 성장을 을목이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진토가 되게 복잡한 간지거든요. 이게 권력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간지예요. 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권력의 상징이면서도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 을목, 개수, 무토를 보면 어때요? 이게 좀 복잡해요. 개수가 을목을 생해주죠. 자, 이걸 한자로 좀 적을게요. 자, 을목, 개수, 무토를 적었습니다. 이게 왜 복잡하냐면 개수가 을목을 생해줍니다. 그런데 개수가 또 무토랑 합을 하죠. 무게합을 하죠. 그리고 을목은 무토를 극합니다. 아주 자기들끼리 그냥 난리가 났어요. 지지에서 이걸 지합이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지장간들끼리 합을 하는 간지가 제가 알기로 진토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은 진토를 잘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진토가 수의 고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임진일주? 이제 임진일주 같은 경우 좀 자아의 스케일이 우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생각의 범위가 되게 넓고 남들이 인정을 하든 말든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임진일주 중에 관이 좀 강하신 분들은 언젠가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면 이게 이런 거죠. 임진일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세종대왕이거든요. 세종대왕이 어떤 분이었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군이었죠.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기도 했고요. 어느 날 신하들에게 딱 그럽니다. 야, 우리가 왜 중국 문자를 써야 돼? 우리 백성들이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봐. 근데 모든 신하들이 반대를 하죠.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그래서 세종이 열받아서 세종대왕께서 직접 한글의 창제 원리를 깊이 파들고 성균관 학자들 막 채근하면서 한글을 창제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역법도 만들죠. 조선만에. 야, 왜 우리가 중국의 달력을 써야 돼? 우리 조선만의 달력을 만들어보자. 엄청난 분이셨죠. 이런 게 이 진토가 현실적인 속성을 갖추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예요. 근데 갑진은 이런 진토의 현실적인 속성이 잘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토가 실은 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봄에 그 물이 가득 들어찬 논을 볼 때, 모가 막 일렬로 선 모를 볼 때 배가 부르다는 말을 했었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배는 부른데 실질적으로 벼가 자란 건 아니고 뭐 희망찬 미래가 그려지긴 하지만 아직은 그 눈에 보이는 소득이 실제로 내 손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을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여름에 태풍이 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토는 이런 속성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황당무계한 권력이기도 하면서 아까 이제 스케일이 큰 욕망, 그리고 나 스스로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욕망의 속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진토가 하나 딸랑 있을 경우에 이런 황당무계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우주적 자아의 스케일을 갖지만 나를 소토해서 현실의 가치를 높여주는 갑목하고 같이 올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건 엄청난 힘이 있어요. 아까 제가 갑진일주 말고 간여지동이 아니면서 간여지동급으로 쳐주는 간지가 정미일주가 있고 개축일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미나 개축이나 갑진이나 세 개 다 강합니다. 전부 다 양인이나 백호죠. 그리고 갑진은 이게 12운성으로 보면 쇠지예요, 쇠지. 그래서 용이라는 게 뭐 모사나 뭐 지혜나 꾀를 잘 부리거나 막 이런 에너지가 엄청 큰 그런 욕망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갑목을 같이 달고 오면 현실적으로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갑진일주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뭐 공무원이라는 조직에 들어가도 사람들하고 관계도 탄탄하게 쌓고 금방금방 위로 올라가요. 사회적으로 자기를 잘 드러냅니다. 이 편지잖아요. 저희 원래 운이라고 하는 건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져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운들이 내 팔자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기해년부터 한번 볼게요. 해수 안에 뭐가 있죠? 해수의 지장간이 무토, 갑목, 임수입니다. 무갑, 임이죠. 그러니까 기해년에 이 해중 갑목이 해자축년을 지나서 임인년, 개묘년에 임목하고 묘목으로 지지에서 성장을 거듭한 후 갑신년에 천간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요, 기해년에 시작한 일이 성과를 갑신년에 드러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수의 수렴성이 강한 해자축년을 지나서 싱그러운 봄이 막
그 기운이 열리는 임묘진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천간으로 갑목이 뜨는 갑신년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이 진토가 진술충미 중에 하나잖아요. 진술충미 이 고지가 뭐냐? 바로 인터체인지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길목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로든 가지를 뻗칠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진술충미 이 고지가 어떤 역할을 하죠? 한 계절의 변화를 마무리하고 다음 계절로 넘겨주는 작용을 하는 간지잖아요. 특히 진토는 그 신자진 수운동을 마무리하는 간지죠. 그런데 기해부터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보면요, 이 묘중 을목, 이 을목이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그 과정으로 가는 분기점이나 경계점이 되는 그런 해라는 겁니다. 갑진 다음에 을사잖아요. 임묘진 다음엔 사오미로 가죠. 이 사오미, 바로 여름으로 가기 전 봄의 기운을 갈무리하는 시점이 갑진년이기 때문에 갑진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성장을 거듭하다가 여름에 위로 성장을 멈추고 꽃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요, 좋은 꽃과 좋은 열매를 많이 피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갑신년에 심은 나무가 얼마만큼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을지, 거기에 바로 갑신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잘 심어야 내가 청룡이 되고, 나무를 잘 못 심으면 이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 그래서 갑신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이거 개운법이에요. 개운법. 저는 사람이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본인에게 다가오는 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명은 정해져 있지만 운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더라고요. 갑신년은 다른 해와 달리 내가 시작하는 일이 지속적인 성과를 갖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겠어요. 이게 작심삼일로 끝나는 그런 계획이면 안 됩니다. 이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다른 해와는 달리 조금씩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막연했던 일들도 조금씩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지인에겐 그랬습니다. 책을 잘 읽지 않아요, 그 지인이.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해보라고 했고요. 명리에 관심이 많은 지인에게는 명리 공부도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에게도 갑신년에는 명리 공부를 꼭 열심히 해보시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독서 모임을 하든 명리 공부를 하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책을 사서 내가 스스로 읽어나가는 것도 좋은데 이 진토 편제를 좀 잘 써야 돼요. 이 편제 어떻게 쓰냐? 편제라고 하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네트워크.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이나 명리 공부를 할 때도 내가 혼자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그 네트워크 속으로 뛰어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사서 혼자 읽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과 모임을 해보라고 했던 거고요. 명리 공부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스터디를 하거나 커뮤니티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하는 걸 추천했어요. 그래서 명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1:1 강의만 듣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1박 2일 MT라도 가는 그런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저는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연애를 하려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모임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사귀면 좋겠고요.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직장인이 계신다고 하면 이것도 내가 더욱 성장하고 싶은 분야를 새로 배울 수 있는 학원을 등록해서 새로 다닌다거나 이런 게 좋겠죠. 그래서 막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내가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나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갑신년에는 모두가 목표를 막 자꾸 바꾸기보다, 제가 작심삼일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일관성 있게, 이게 좀 중요해요. 당장에는 소득도 없고 뭔가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신년운세 콘텐츠를 만들 때마다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왜? 이 갑신이라고 하는 간지의 기운은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들어오는 기운이지만 환경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개인의 사주 구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갑진년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게 나한테 좋냐 안 좋냐 나쁘냐 얼마만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기룡의 관점으로는 접근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말이 있는데 휘기예요. 휘기. 좋을 휘, 꺼릴 기자거든요. 이거 역시 좋다 나쁘다라는 뜻이 있긴 한데 저는 이 둘을 좀 구분하고 싶어요. 기륭은 약간 이제 결과적인 거고요. 희기는 원인도 함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휘기동소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좋고 꺼리는 일이 한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올린 사진입니다. 보면 바다에 등대가 서 있는데 엄청 막 해일이 몰아치고 있죠. 군인은 전장에서 죽고요. 어부는 바다에서 죽습니다. 바다는 어부가 물고기를 낚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존재하는 삶의 터전이죠. 그런데 그 바다에서 죽기도 해요. 배가 침몰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희귀동소라는 말이 내가 반기고 꺼리는 일이 한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제가 병화일간 신년 운세를 다룰 때 한번 이야기를 더 할 건데요. 병화일간인 저에게는 개묘년이 어떤 해죠? 정관하고 정인이 들어오는 해예요. 관인상생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화에게는 개묘년을 잘 쓰면 안정감이 넘치는 해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개묘년 때 일단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서점에 가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명리 나를 지키는 북이. 제가 왜 책을 썼냐면 갑진년 때 제가 명리 강의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교재가 될 만한 책을 집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요. 개묘년에 책을 쓴 거죠. 제가 아까 직장을 그만뒀다고 했는데 잘 보시면 관성이 조직이잖아요. 조직. 그런데 저는 조직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래도 뭐 사무실, 이 집필실이라는 감옥에서 이게 이제 관성이 되는 거죠. 저에게는 이 감옥에서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인성의 기다림, 꾸준함, 인내심 이걸 동력 삼아서 책을 쓴 거예요. 개묘년을 저는 관인상생이 되는 해라는 걸 제가 알고 나서 엉덩이 붙이는 해로 삼은 겁니다. 책을 쓰면서요. 그래서 이건 또 저만의 계획이지만 갑진년에 저는 철공소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저만의 관점으로 체계적인 명리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별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다양한 환경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이런 환경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저는 뭐 새해 운세를 볼 때 단순하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관점으로만은 뭐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거보다는 나는 이 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간별로 갑진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좀 올리려고 해요. 사실 갑진년이라고 하는 기운을 간지론적으로 살피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간지론적으로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유용한 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갑신년하고 갑오년하고 병신년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간지론적으로 운을 살핀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갑신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었죠.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니까 갑신정변이죠. 근데 갑신이라고 하는 게 갑목 입장에서 이 신금을 보면 이게 이제 편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12운성은 절이 돼요. 왜 하필이면 변화의 기운이 가장 큰 게 편관이 절인데 이때 정변이 일어났냐라고 하는 거죠. 갑오년을 볼까요? 갑오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게 동학 농민 운동이 있었죠. 동학 농민 혁명이라고도 하죠. 갑오년 때 있었는데 갑목 입장에서 오화를 보면 이게 뭐죠? 십성으로 지지가 상관이 되죠. 상관은 좀 번뜩이잖아요. 목생화의 흐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게다가 혁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상관이죠. 상관. 관을 깨는 거잖아요. 기존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거죠. 근데 이런 운동이 갑오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도 재미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병신년은 어떠냐? 병화가 천간에 뜬 태양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뭐 숨겨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이렇게 밝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병화 일간인 분들이 자기 힘든 것들 있으면 술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딱 자극해주면 얼굴에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화에게는 뭐 비밀이 없다고도 하죠. 예를 들면 2016년 병신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던 시기였을 거예요. 게다가 신금은 뭐냐면 마른 하늘에 딱 벼락이 치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신금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욕망, 언론 권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잠재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신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떠올려 보면 간지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함께 조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명식을 기준으로, 일간을 기준으로 이 운을 살펴보는 게 맞기는 한데 간지론적으로도 충분히 접근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간단하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운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노력과 의지를 통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갑진년을 잘 활용해서요. 여러분들이 각자 심은 나무가 깊이 뿌리내도록 만드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갑진년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명리 커뮤니케이터 초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제가 이 말씀을 덧붙여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라는 책을 썼잖아요. 보시면 지금 북토크라고 해가지고 책하고 강연회 제가 1월 13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서울에서 강의가 있거든요.
이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는 입장권을 함께 구입할 수 있는데요. 책하고 입장권을 같이 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책에는 입장권이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예스입사 아이디, 성함, 연락처 등을 확인해서 현장 확인으로 입장을 시켜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상품을 구매했는데 책에 입장권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안내차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 강연에 오시는 분들 계실까요? 파이님들 만나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전 남은 시간까지 이 강연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빠잉!